시장 인사이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최근 들어서 정말 강하다라고 생각되는 조선 기자재. 자, 관련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조금 더 파헤쳐 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조선업황이 좀 슈퍼사이클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자재 쪽도 역시나 수혜를 좀 많이 받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도 완성차가 있고 부품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이 조선업종이요. 3년 전부터 실적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3년 전엔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큰 사이클이 나오고 업황이 있고 한미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선업황의 큰 수주 그리고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 관련 기자재, 밸브, LNG 이런 관련 업종에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다 미국에 대한 관련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또한 실적이 연결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삼형 엠텍도 상승한 거고요. 현대 힘스도 상승한 것이고요. XTX 엔진도 상승한 것이고요. 오리엔탈 전공도 상승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진짜 주식 일부를 보면 이런 내용의 이슈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저점에서 계속 공부를 했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방송에서 우리 앵커님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계속 알려드리려고 하는지 이러한 조선 기재자에서 실적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되는지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종목을 통해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달리는 말이 좀 더 달려갈 것인지 혹은 저평가권에서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 부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일 먼저 살펴볼 종목은 삼형 엠텍. 자, 이건 우리가 또 이야기를 드렸었고 수익률 차원에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나왔었죠. 이 종목도 제가 얘기 드렸을 때 자, 오일 키스법 해당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관련해서 오늘 시원한 슈팅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가 너무 좋아요. 뭐냐면 우리가 시청자분들께 뭔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보람이 느껴지는데요. 역시나 전고점 구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패턴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종가 기준에서 요 위에서 주가가 밀리지 않으면 급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메인 베어링 서포트 부품 글로벌 시장 점유율 60%나 갖고 있는 삼형 엠텍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선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투자 매력도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삼형 엠텍은 한 70점 정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지금 구간에서 있죠. 지금 구간에서 이게 고점에서 단기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저점이었으면 여러분들께 한 90점은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현 구간대에서 너무나 반등이 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 70점 정도. 왜냐하면 신규 접근은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점은 일단 전체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점유율 때문에 시장이 좋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겠지만 단점은 일단 제가 70점 드린 이유는 단기 급등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철강이라든지 원자재에 대한 환율 변동성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매출이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11,300원이 지지가 되면 가족 지킴선 유지가 될 수 있고요. 12,000 돌파하면 한 번 더 레벨업되고 급등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현대 힘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기자재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를 좀 받고 있는 모습. 하지만 앞서 봤던 종목보다 힘의 세기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모습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HD 현대중공업이고 또 현대사무, HD 현대미포가 돼요. 협력사가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 거기다가 약간 좀 무거운 주식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냐면 삼형 엠텍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점수가 낮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이때 공부했고 이제 상승했고 옆으로 횡보해주는 모습 약간 상승폭 이격이 덜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점수로 설명을 드리자면 오히려 이제 안정적인 현대힘스는 한 80점 정도를 좀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상승을 해줬고 옆으로 횡보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긴 합니다.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앵커님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 강한 종목은 늘 이격이 벌어져 있고
멀리 날아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현대임스는 안정적이고 실적도 좋고 고객사가 좋지만 약간 무거운 그런 흐름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도는 전 80점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급소라고 공부한 곳에서 이격이 벌어진 구간이 낮기 때문에 이럴 때는 25,500원이 지지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28,000원 돌파하면 그래도 급등형기는 있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지켜볼 기자재 종목은 STX 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리뷰 시간에 종목을 잠깐 봤었는데 수익률이 또 어마어마하게 나 있는 상태. 엔진 관련해서는 어떻게 또 보고 있는지, 자, 이 종목이 지금 대장으로 좀 치고 나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대장으로 치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끼가 많고 과거부터 XTX 관련 기업들은 항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업황의 큰 사이클이 정말 10년, 20년 만에 왔다라고 하면 배 완성차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부품 기자재가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핵심 부품 엔진은 핵심 부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종들과 더불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투자 매력도로 지금 구간을 따진다라고 하면 한 80%. 80점. 왜냐하면 앞으로 조선업종은 시장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조금 더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시장에 대한 우려를 잠시 했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몰리는 종목이 계속 몰릴 가능성이 크고 네.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저점에서 열심히 이제 우리가 체크를 했으니까요. 현 구간대는 좀 타이트하게 42,500원 가족 지킴선 지키고 45,000원 돌파하면 한 번 더 상승해 주지 않을까. 행여나 조정을 주고 기관 행보를 보이더라도 조선업종이 죽지 않으면 엔진 관련주들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이 되겠습니다. LNG 관련해서 알래스카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거래량까지 좀 더 늘어나는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리엔탈 전공은 우리가 고객사를 봐야 돼요. 고객사가 누구냐면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다 보니까 더불어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이 오리엔탈 전공인데요. 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다른 대형주들은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오리엔탈 전공은 천천히 움직여주다가 후발주자로서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의 투자 매력도로 만약에 점수로 말씀을 드리면 한 80점 정도 이렇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요번에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고 우리가 공부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전고점을 막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살짝 뜨끈뜨끈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양봉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쉴 수 있는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8,200원 지켜지는지 확인하시고 9,0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기자재 종목 화인 베스틸 일단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네요. 자, 이 종목은 제대로 쉼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 좀 잘 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이 화인베스트를 제가 그냥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비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지만 네. 이미 우리 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이 대단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조선용 형광 생산하고 있고요. 그 네. 관련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조선업황이 좋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추세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단점이 있긴 해요. 아직까지는 약간 2년 연속 약간 실적이 좋지 않은 모습.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네. 투자 매력도를 80이 아닌 한 70점 정도를 살짝 주고 있어요. 좋은 흐름이지만. 그래서 가격을 우리가 설정을 해보면 현 가격대에서 1,900원이 지지가 되는지 보시고 2,200원 돌파하면 지금과 같은 각도로 계속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궁금한 게 기자재 네. 관련해서 지금 다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네. 오늘 살펴본 종목 가운데 그래도 원픽이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좀 고를 수가 있을까요? 그럼 원픽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저는 이제 끼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오리엔탈 전공이 약간의 급등기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오리엔탈 전공 어떻게 움직여줄지 저도 좀 궁금해하는 종목이기도 해요. 자, 일단 정고점을 넘어서면서 거래량까지 실리는 오리엔탈 전공. 자, 금뜯기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인사이트 두 번째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바로 원전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시금 원전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SMR, 소형 원자로 관련해서 투자 확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관련해서 국내 우리 종목들 상당히 좋은 모습들 나올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일 때는 사람이 일을 했고 네. 밥이 중요했고 산업혁명 때는 그때는 기름, 원유가 중요했다라고 했는데 이젠 에너지예요. 로봇 에너지. 모든 것들이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제 비롯되기 때문에 저는 소형 이 원전 이슈는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련 종목들은 제가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이 종목도 회복을 좀 하나 뭐 이런 생각들 들고 지금 구간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이런 생각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최근에 우리 시장들을 보면요.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저는 이걸 난기류라고 하거든요. 난기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돌파해 주려고 하는 모습 보여줘요.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 지수도 같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요.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가격만 좀 체크를 해드려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지금 구간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만 원이 지지가 되는지가 중요하고 6만 4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고 이 더불어 시장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전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지금 원전 시장 분위기 좋죠. 근데 조선업종이 먼저 움직였고요. 네. 원전이 좀 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급등기가 있었던 제가 잠시 후에도 보여드릴 건데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갔다가 멈춰서 에이 안 갈래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오히려 그 힘을 모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지금 다시 한번 다른 수급의 배턴을 받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더 열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적어가시면서 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설명해드리는 업종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방금 이야기를 좀 해주신 우리 기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SMR 관련해서 어떤 업체들이 좀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 우리 기술 이 부분도 좀 진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나 뭐 신한울 3기, 5기 진출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요 구간에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최근에 잠깐 주춤했는데 밀렸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도주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에너지를 모으고 한번 개인 투자자를 털기 위한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급소해서 공부하고 사실 그렇게 크게 안 벌어져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윗꼬리에 대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급등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000원 지지가 되는지 4,250원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급등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지금 크다. 원전에 대한 이슈는 새롭게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우진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원전 해체 관련된 종목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방금 전에 봤던 우리 기술과 지금 기술적인 흐름은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원전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또 해체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회사 원전 환경기술 개발이 방사능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제염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각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시청자분들 잘 보세요. 저희가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급등했던 패턴에서 이렇게 상승해주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최근에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밀려요. 이런 종목에서 거래량만 동반되고 이슈가 되면 전고점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가격 지킴은 11,000원 지지가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11,700원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탈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돌파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께 가격 지킴선이다, 이 돌파할 것이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터치하는 게 주가가 죽었느냐, 살아있느냐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가격 잘 체크해 보시고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원전이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앞서 봤던 종목들보다 힘의 균형에서 봤을 때 조금은 더 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앞서 급등 나왔을 땐 정말 끼 있게 움직였던 종목 같거든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체크한 이유는 지금은 재미가 없는데 한번 불 붙으면 그냥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흐름이 재미가 없지만 관련주들을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여줘요. 네. 대장주의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만 움직여줄 때 늘 끼를 보였고 거래량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아침 9시에 10시에 그 거래가 체크가 돼요. 네. 그 거래가 일반보다 2배, 3배 늘어나면 그날은 장대 양봉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9시에서 10시에 그 거래량을 보시면서 거래량이 어제보다 많다라고 하면 지금 이 오르비텍은 장대 양봉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3,600원 지지가 되는지 3,900원 돌파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또 어떤 주제를 봐야 할까요? 인사이트 다음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자동차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최근 시장 흐름, 관세 이야기가 있었을 때도 그렇고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잘 움직여주지 않는 정말 답답한 섹터가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네. 근데 또 한때 시장이 안 좋을 때 견고해서 현대차 좋다, 기아차 좋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소외감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실적은 좋지만 결국에 이슈와 업종에서 화랑기를 맞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방어는 충분히 됐지만요. 좋은 호재는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완성차들보다는 다른 이슈가 있는 종목들, 끼가 있는 뉴스가 매일매일 쏟아지는 종목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호실적 잘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자, 관세 관련해서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까라는 부분이 지금 주가의 흐름에 녹아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 살펴볼 종목은 바로 현대차인데요. 자, 종목의 움직임이 좀 지금 구간에선 답답하게 막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답답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들은요. 앞으로 미국에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지금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호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호재가 지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거기다가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현대차니까요.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주도주는 아니지만 한번 여기에서 반등해주는 장대 양봉이 나올 경우에는 언제든지 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서요. 21만 5천 원 지지가 되는지 22만 5천 원을 돌파하는지를 보시면서 추세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추적하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기아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기아도 현대차와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비슷합니다. 뭔가 기대를 하고 싶지만 무겁고 또 그렇다고 버리자니 호재는 남아있고 네.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럴 때는 천천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현대차와 기아는 동일하고 그래서 기본적 설명은 했으니까 기술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10만 5천 원이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10만 8천 원이 돌파가 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방금 앞전에 보신 것처럼 호주에서 5배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성장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정말 그 업황에 대한 모멘텀만 나와주면 언제든지 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끼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현대위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래도 상승 탄력이 조금은 더 있는 모습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정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네. 우리가 현대위아 하면 그냥 자동차 관련 그룹주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로봇 이슈도 있고요. 지금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슈, 그 현대위아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 AI 이슈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 신사업 진출이 오히려 현대와 기아하고는 차별화를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패턴이 나왔다. 네.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해줬다. 거래량이 늘었다. 이런 걸로 볼 때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현대위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현대 글로비스를 선택하고 싶어요. 현대 글로비스 한번 봐주시죠. 현대 글로비스 어떻게 더 보면 좋던데요? 최근 흐름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대 글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생각하지만 역시나 고수가 아닐까. 이 고수는 허를 찌르시는데 네. 현대 글로비스가
관련 현대그룹주, 관련 이름에서는 가장 강해요. 아주 잘 보셨다고 보여지고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위아에 대한 전고점 돌파는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현대글로비스 보면 이게 제가 저장이 돼 있잖아요. 가족지킴선 13만 2천 원이라고 한 거 보면 우리 요 구간에 공부했고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진짜 강한 종목들은 우리가 다 공부했네요. 아, 그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자동차 주요 그룹주들 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부품 관련해서는 금호타이어 종목을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어 하면은 교체를 좀 자주 해야 되는 소모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절에 따라서 또 날씨에 따라서 또는 이제 기간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 소모품인데 네. 따라서 이제 우리 금호 타이어도 최근에 보면요. 실적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 이런 수혜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나 현대 기아의 흐름처럼 좀 무거운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종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추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4,700원이가 지지가 되는지 5,100원이 돌파되는지를 보시면서 추세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은 아쉽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인사이트 주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좀 다뤄드렸지만 MLCC 관련해서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삼성전기 등등 해서 좀 살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방송에서 네. 앵커님하고 저하고 여러 번 다뤄드리는 업종은 시장에서 저희가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업황 개선이라 하면 결국에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MLCC에 대한 업황이 개선된다? 이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실적에 대한 긍정 이슈로 받아들이고 추적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최근 들어서 MLCC 관련해서는 우리가 반도체의 쌀이다라고 불릴 만큼 정말 작지만 안 쓰이는 곳이 없는 그런 부품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쌀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대형 기계가 될수록 네. 정말 더 많은 부품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요. 뭐 로봇도 있을 것이고요. 맞습니다. 전기차도 있을 것이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업황 회복 기대감. 그런데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종목을 잘 체크해야 되는데 먼저 삼성전기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삼성전기가 달라졌어요.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원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시청자분들께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거든요. 네. 삼성그룹주 중에 만년 2등이었는데 최근에 너무 좋아한다. 너무 신나서 삼성전기가 정말 신나게 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때 공부했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때도 전고점을 돌파하기 돌파.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돌파 매매라든지 전 이걸 올가미 매매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MLCC 생산 풀가동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산업에서 꼭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이 산업이 돌아온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중에 삼성전기는 대장주의 역할을 해줍니다. 삼성전기 무거워 그랬죠 옛날에. 많이 무거웠죠. 많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과거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형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이 MLCC에 대한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고요. 네. 현 구간대에서 17만 원이 지지가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18만 원 돌파하면 이거 삼성전기는 더 추세형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려도 됩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바로 아모텍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올 초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 자, MLCC 관련된 종목 중에 몇 안 되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실적 측면에서도 좀 분위기가 올해부터 좀 바뀐다. 네. 이렇게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모텍이 왜 이렇게 강하지?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5년 동안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 전망이 돼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만큼 MLCC에 대한 업황이 조선업황처럼 숨죽여 있다가 이제 모든 산업에 지금의 이 AI 산업, 데이터 센터, AI 모든 산업, 카메라 모듈 모든 산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하게 된 부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텍에 대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도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각도가 45도의 각도라고 하면 강한 양봉이 나와서 그 각도를 좀 더 들어 올릴 그런 흐름대까지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13,000원이 지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14,500원을 돌파를 하면 추세형의 각도가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덕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상승 흐름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와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상단에서 돌파를 위해서 또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이 진짜 주식 일부를 보셔야 되는 게요. 네. 모든 업종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대덕전자는 이미 여러분들께 이 구간에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잠깐 조정을 준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여러분들께 이 MLCC에 대한 업종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좀 바쁘시더라도 꼭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오늘 우리가 심재욱 앵커님하고 제가 어떠한 종목 업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메시지를 마음으로 전달을 하려고 하는지를 그 부분을 캐치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공부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종목을 이야기한다라고 받아들이면 하수예요. 우리의 마음까지 읽어보시려고 하시는 분은 진짜 고수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도주들을 저점에서 공부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덕전자는 그 전에 공부를 했고 지금 단기 차익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알려드리는 가격 21,500원 지지가 되면 다시 상승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탈되면 더 조정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21,500원 지지가 되고 23,000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대덕전자에 대한 흐름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예전에는 PCB 관련해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종목인데 지금 웬만큼 쉬어가고 나서 다시금 상승 흐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MLCC 관련주는 어제 상당히 뜨거웠던 삼화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어제 좀 뜨겁고 나서 오늘 소화를 하는 좀 과정이라고 지켜봐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좋죠. 왜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양이에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네. 최근에 급등하고 상한가 간 거는 이거 여러분들 애우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제 종가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상한가 갔을 때 종가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면 그거는 우리보다 주가가의 마음이 더 급해요. 상승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전 고점 그러니까 종가 기준을 깼기 때문에 이거 좀 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일 음봉 나오면 뭐예요? 오늘 종가보다 더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쉼. 또 음봉 나오면 쉼. 추적하는 거예요. 집중 관찰. 그러다가 그 음봉이 양봉 전환. 양봉 전환이라고 하면 그게 시초가라는 거거든요. 양봉 전환하는 그 포인트에 급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잘 모르시는 분은요. 제가 매일 아침에 너튜브에서 전태룡을 검색하고 오시면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무료 방송, 실전 매매에 대한 방송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시면 제가 이 부분까지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삼화 콘덴서는요. 35,500원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네. 그리고 32,000원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급등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다시 한번 급등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채팅창에 궁금하신 부분 올려주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셀트랙 I라고 방산 관련된 종목.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자, 지금 구간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질문 잘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시청자 게시판에 우리 유튜브 게시판에 많이 글 올려주세요. 셀트랙 I는 딱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그 저장이 다 되어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드리면 이렇게 49,500원 가족 지킴선을 이야기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방송을 보셨으면 지난번에 전태룡 대표가 이거 49,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할 거고 52,000원 돌파하면 강하게 간다라고 했는데 52,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이었거든요. 오늘 종가가 53,000원이에요. 추세형이에요.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제가 매일매일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참고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사이트 관련된 주제와 종목들 한번 살펴드렸고요. 자, 다음 주 그리고 내일 또 우리는 어떤 급등주 시그널 종목들을 지켜봐야 할지 시그널 종목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개별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개별 이슈 왜냐면 이제 이것저것 섞여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네. 수급적인 측면, 기법적인 측면을 뽑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MDS 테크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면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어요. 네, 우리 MDS 테크는요, 엔비디아와의 공식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자율주행 관련돼서 인정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AI에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이슈랑 업종 상승하거나 매수에 대한 그 내용들은 좀 괜찮아요. 그리고 네. 좀 이제 요즘은 우리가 공부했던 업종에 돈들이 모이다 보니까 MDS 테크가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 꼬챙이로 이렇게 한 번씩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목을 못 받았지만 AI 관련 이슈가 주목이 되고 있고 다시 한번 꼬챙이로 오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흔들고 윗꼬리 만드는 영망치형 캔들에서 갑자기 반대로 아랫꼬리 만들고 몸통 캔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건 바로 급소의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MDS 테크는 1250원이 지지가 되는지 1350원이 돌파가 되는지를 보면서 이거 급등 형태로 바뀌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예정에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체크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의료 AI 관련해서도 지금 집중을 받고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모멘텀들이 살아있는데 쉬었다가 정말 또 강하게 움직여지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방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 관련 이슈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슈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왜 가지고 나왔냐면 네. 여러분들께 공부해 드리려고. 어. 자, 여러분들 잘 봐요. 아까 우리가 사막 콘덴서는 양봉이 나오고 확대 좀만 더 해드리면 음봉이 나왔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자, 종가 위에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내일도 어제의 종가죠. 밀리지 않는 가격이 나오면 이거는 빠르게 급등할 가능성이 커요. 원래 이거 그냥 비밀인데 제가 진짜 주식 일부에서는 이렇게 다 공개를 해드립니다. 따라서 토마토 시스템 뭐 이름도 참 맛있는 이름 같은데요. 내일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혹시나 바로 안 가더라도요. 보면은 정고점 그 종가 깨지 않으면 급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거래량만 동반해주면 양봉 하나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6,900원 지지가 되는지 5,500원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급등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바로 이수앱 지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흐름을 좀 보자면 흐름상으로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많이 아쉬워요. 지금 신약 관련해서 바이오주들은 너무나 좋은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뭐 다른 제약주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다뤄드렸으니까 혹시나 지금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반기에 본격적인 실적 전망이 있고요. 700억 이상 이렇게 실적적인 긍정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 확장 본격화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흐름 한번 보도록 하고 5,100원이 지지가 되는지 5,500원이 돌파가 되는지 이슈에서는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바닥권에서 뭔가 꿈틀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CTK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뭐 여러 가지 사업들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각기법 해당하는 걸까요? 자, 오늘의 상승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역시나 북미 일반의약품 시장 진출, 친환경 정책 추진.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하고 이때 또 공부했는데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우리 말씀하신 대로 삼각기법에 해당이 돼서 오늘 또 이 패턴을 좀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공부하고 한번 튀었고요. 옆으로 충분히 조정을 줬고요. 급등주가 계속 상승하지 않아요. 충분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전고점 돌파하기 위해서 윗꼬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5,500원이 지지가 되는지 5,900원이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삼각기법의 그 꼭지 수급 급소에 따라서 한 번 더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그널 종목 살펴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후 내일장 이슈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좋아서 그럴까요? 함께 공부하고 있는 픽 종목에 단타 급등에 대한 승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개의 종목을 갖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라캐스트입니다. 보호예수 해제 물량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역시나 로봇 관련 이슈가 있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LB인베스트먼트.
결국에 프리오사 이것도 AI 관련주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AI 로봇 관련주에 돈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GKL,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한알령 관련주인데요. 국경절이라든지 지금 이제 무비자 관련 이슈로 인해서 안정적인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차트를 통해서 주가에 대한 가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픽 종목은 한라캐스트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방금 이야기한 대로 보호예수 물량들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닥 구간에서의 양봉. 자, 일단 지금 구간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보호예수에 대한 이슈만 좀 없다라고 하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 로봇 이슈에 있어서 네. 업종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권이라고 봤고요. 현 구간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소화 내일도 어떻게 하는지 좀 보기는 해야 돼요. 그래도 지금 현 가격대에서 5,100원이 지지가 되는지 5,500원이 돌파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건 급등형의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심되고 있는 네. 업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픽 종목 LB 인베스트먼트가 되겠습니다. AI 관련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프리오사 AI. 지금 구간에서 또다시 이야기가 좀 나온다면 네.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자리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프리오사 AI 관련해서 과거에도 이슈가 있어서 급등을 한번 했고요. 최근에 밀려야 되는데 밀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프리오사 AI는 좀 핫해요. 그래서 추적을 하고 한번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해서 4,800원 지지가 되는지 5,0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픽 종목은 GKL 되겠습니다. 항상 강조해 주시는 한알령 기대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무비자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알령 해제는 진행형이다. 돌면서 네.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흐름도 현재 전고점 돌파 직전에 있다. 그래서 저는 3박자가 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전고점 돌파하기 위해선 가격 조건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15,800원 지지가 되고 네. 17,000원이 돌파해야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공식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